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원입니다. 이번에 할 내용은요, 우뇌를 발달시킬 때 도대체 뭐가 좋은 것인가? 보통 부모님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래요. 우뇌를 발달시키면 상상과 창의력이 늘어든다. 보통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상상과 창의력은 우뇌의 완전 기본적인 능력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상상과 창의에 관련된 게 어떤 정도냐면은 한글로 예를 들 때 아이가 플래시카드를 보고 뭐 오이, 사과 이런 걸 읽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뭐 나중에 책을 읽잖아요. 그 정도가 우뇌의 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글씨를 쓰고 또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책을 읽는데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를 쓰는데 쓸 수도 있고 쓰는 것도 나중에 아이가 커가지고 뭐 에세이를 쓸 수도 있고 또 창의성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쓸 수도 있고 뭐 영어로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회화하긴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토익 토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능을 보기 위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생활 영어 수준으로 해외 가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배워서 통역하는데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우뇌도 상상과 창의력이 되면은 그 외에 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리 상상과 창의력을 위해서만 우뇌를 쓴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상과 창의력은 이런 좌뇌 능력으로 볼 때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한글을 읽고 쓰는 정도, 이 정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우뇌를 발달했을 때, 최종적으로 뭐를 위해서 왜 우뇌를 발달시킬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일단은, 지금 당장 인터넷 뒤져봐도 안 나와요. 그건 안 나오고, 일반 교수님들조차도 거의 다 이런 사자 직업, 그러니까 교사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좌뇌형 타입이라 이 우뇌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이론적으로밖에 알지 못해요. 그리고 뇌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자, 그림을 예를 들을게요. 그림이든 미술이든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들어가는 직업, 화가, 예술가, 무용가, 음악가, 건축가, 다 상관이 없어요. 참,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뇌를 발달시킨다고, 그러니까 이런 미술이나 창작 활동이나 이런 걸 한다고 사람들이 온화해지고, 사회성이 좋아지고, 자연 친화지능이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별개예요, 별개. 음악, 미술 하는 사람들도 예민한 사람이 있고,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따로야, 따로. 이게 우뇌를 발달시킨다고, 만들기를 많이 시키고, 그리기를 많이 시킨다고 이 사람이 도덕성이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자, 그림을 예를 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이가 펜대를 쥐고, 펜대 여러 종류가 있죠. 색연필이든, 물감이든, 이런 거 가지고 백지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막 낙서를 시작을 해요. 이제 관심 가질 때 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을 그리든 집을 그리든 이제 열심히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그리는구나. 집은 이런 식으로 그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이 백지를 갖다 주면은 본인의 생각대로 그리게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생각하는 단계예요. 이 백지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창의가 아니라 생각에 의한 표현이에요. 이것이 돼야지만 나중에 창의가 되는 거예요. 백지에 의해서 그려지는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나중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이런 데서 투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림이든 만들기든 블록놀이든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릿속으로 또 생각을 하고 만들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는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이 책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러면은 어떻게 생기겠을까?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현실과 상관없는 거를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창이에요. 이런 창의적 생각을 또 투영을 하는 거죠. 그림이든 만들기든 예술적인 이런 활동에 또 투영을 하게 돼요. 이러면서 이런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그거를 투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최종 단계가 어떤 것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템을 만드는 이런 창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운의 기본 단계예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것 같은데 이게 운의 기본 단계예요. 자, 두 번째 단계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 형상화라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거를 뗐다 붙였다까지 돌려서 보는 것까지 되는 게, 그게 형상화예요. 머릿속으로. 이 형상화가 되려면은 이런 반복적인 운의 활동을 하면서 두정엽을 높여줘야 돼요. 두정엽을 높이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경험 활동도 많아야 되고, 연산이 아닌 수학적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수학을 조금 잘 해야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두뇌가, 두정엽이 좀 높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형상화 작업까지 가려고 하면은 이 두정엽이 조금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운의 활동들을 충분히 2년에서 3년 동안, 특히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꾸준히 해줬을 때 두정엽이 발달을 하게 돼요. 언제? 어린 나이에. 학교 가기 전에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충분한 두뇌 활동을 하고 반복적인 활동을 꾸준히 했을 때 그것이 머릿속에 투영이 돼요. 머릿속에 이런 형체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요렇게 하면 어떨까, 요거는 요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거 생각하면 그 부분을 바꿔가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형상화예요. 형상화 단계는 의사로 치면은 서전들, 실질적으로 다 임상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에 관련된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머릿속에 생각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식으로. 의사들 중에서도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 두정엽이 좋고 이런 생각과 상상에 하는 이런 능력이 강한 사람들만 가능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형상 투영 단계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한 이런 형체를 나만의 이런 형체로 눈앞에 보이게끔 하는 게 이런 형상 투영 작업이에요. 이 작업도 마찬가지 두뇌가 굉장히 좋은 사람, 특히 두정엽이 굉장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 가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 신체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술 연습도 가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보통 저 사람들이 많이 해요. 권투 선수들, 섀도우 복싱 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가상에 내가 앞으로 싸워야 될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가상으로 투영을 시켜놓고 그 사람과 같이 이제 가상의 인물과 매치하는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죠. 이게 형상 투영이에요. 여기까지가 중급 단계예요. 그 다음 고급 단계가 있어요. 이 고급 단계는 뭐냐면은 구상화 단계예요. 구상화는 형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뗐다 붙였다, 여기가 있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뺐다 붙였다까지만 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에 형상화예요. 이 구상 자체는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입력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내 의지대로, 내가 입력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구상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물체가 아니면 어떤 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식의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돌아갈까? 얘가 이렇게 돌아갈까? 저렇게 돌아갈까? 만약에 내가 권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의사면은 이제 형상화까지 됐죠. 만약에 뭐 정맥을 이쪽으로 연결하고 동맥을 이쪽으로 연결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싸움의 기술 중에서도 이렇게 싸웠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막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이렇게 공격해 올 때 내가 어떻게 피할까? 이런 것들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돼가지고 제일 나한테 적합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상 단계예요. 구상 투영 단계가 그 다음 단계예요. 마찬가지 그게 눈앞에 보이는 거죠. 눈앞에 보여가지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눈앞에서 움직이게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게 구상 투영 단계인데, 형상화랑 구상화랑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형상화가 뭐냐면은 저는 장시간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를 봤을 때 아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 하는 행동 패턴을 보고 엄마나 아니면은 주변 환경들 또 가정 환경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형상화나 구상화 요 단계는 이 분석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분석 능력이 굉장히 가능해야 이것들이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나름대로 뭐 섀도우 복싱 한다고 앞에 사람 형상화만 해놓고 그냥 눈앞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생각하는 이 정도는 그냥 굳이 분석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그 위에 업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분석력도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데, 이 분석력 같은 경우는 배울 수 있는 게 장기, 바둑, 그 다음에 체스, 그 외에도 이제 수학, 연산이 아니에요. 연산은 별개예요. 수학. 그러니까 좀 창의적인 수학이나 오랜 시간, 장시간 생각해서 푸는 문제들. 또 고등학교 수학이 그렇게 좋아요. 고등학교 수학이 어렵긴 하더라도 이거를 계속 오랜 장시간 생각을 해서 푸는 문제들.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이 고등학교 수학을 빨리빨리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장시간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 특히 도형이나 함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주는 게 머리 이런 회전 분석에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고 또 아까 얘기했던 바둑이나 체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다 보면 뇌 전체를 쓰면서 분석에 관련된 걸 쓰게 돼요. 이 아날리스트 같은 것들 보면은 또 주식하는 사람들도 이제 대체적으로 아날리스트죠. 하여튼 이런 분석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은 이 구상화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상 투영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그런 거를 정보가 확실하고 또 분석이 저는 웬만큼 좀 돼 있으니까 보게 되면은 아이들 보통 한 20분 정도 보면은 대충 뇌 구조가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어느 뇌가 더 많이 발달되고 어느 뇌가 많이 부족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상담하러 갈 때 뭐 이렇게 체크리스트 이런 걸 안 가져가요. 보면 보이니까. 저는 이런 형상화 단계까지 돼 있고요. 또 이 구상 단계도 이미 끝난 상태예요. 구상 단계도 이미 끝났고 구상 투영 단계도 투영까지는 제가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저게 돼요. 그 다음 단계가 구상 멀티 단계예요. 한 가지만 구상해서 입력시켜서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명령어를 입력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아이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돼 있는 거를 제 머릿속에 한 10명 정도의 아이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3살 때 영어를 시키면은 아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러면은 제 머릿속에 뭐 우뇌형 아이, 잔해형 아이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한테 3살 때 어떤 조건 하에서 영어를 시켰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시키면은 한 애가 아니라 여러 애가 동시로 그것이 작동이 돼요. 명령어대로 애들이 움직여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임상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머릿속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머릿속으로 하는 구상 단계가 왜 좋으냐면은 앞으로 진짜 직접 해야 되는 이런 거를 10년, 20년 해야 될 거를 이거를 얼마나 많이 연습했냐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이 되는데 저는 보통 20년 연구해야 되는 거를 한 15일이면 가능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고 그것이 맞았을 때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명의 아이들을 이런 명령어를 집어넣고 그것이 제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딴 거를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돌아가요. 자면서도 돌아가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아이들도 있어요. 뭐 의도치 않게 하는 것들이에요. 어머니들도 느꼈을 거고 아이들도 아마 느낀 사람도 있고 제 성인 된 사람도 느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봤는데 처음에는 배우기 어려운데 이걸 배우고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그것이 자면서도 막 생각이 나면서 막 그게 막 되는 거예요. 되고 나서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하면은 난 분명히 그 다음부터 연습한 건 없는데 갑자기 그게 되는 거지. 연습하지도 않았는데 연습량에 비해서 갑자기 실력이 팡팡팡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구상화 단계까지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녀형 사람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배워야 되는데 이 구상화 단계가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 그래서 머릿속으로 연습한 거, 그 자체가 몸의 근육에 배기게 돼요. 완전히 100%는 아니더라도 몇십 프로 정도가 몸의 근육에 배기게 돼요. 그거를 머릿속으로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상 멀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보통 엄마들이 싫어하죠. 한 번에 한 가지만 해. 왜 이렇게 여기저기 신경 써? 너는 왜 이게 한 가지도 못하고 뭐 여기저기 하냐? 이거 했다 왜 저거 했다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멀티 능력을 올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보수적이라 그러는데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걸 산만하다고 표현하죠. 근데 이 산만한 것도 능력을 올리다 보면은 멀티 능력이 되는 거예요. 멀티 능력이 되다 보면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남들 1년치 생각할 거를 단 열흘, 남들 한 달 생각해야 될 거를 단 몇십 초 만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남들 10년 배워야 될 거를 단 한 달 만에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구상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구상 단계까지 가고 구상 멀티까지 가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10년 배워야 될 거, 10년 동안 생각해야 될 거를 단 한 달이나 또는 보름 동안에 그걸 다 생각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뇌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보통 교수님들 강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 강의를 안 보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은 몇몇 교수님하고 저랑 강의가 똑같다고 해요. 근데 저는 책을 볼 수가 없는 입장이고 따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고 전부 다 독학으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하는 게 딱 3년 한 거예요. 3년. 그 전에 연구는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는 3년을 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 20년 이상 연구했던 그 교수님들하고 저랑 강의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하여튼 20년 정도 해야 되는 이 공부를 저는 단 3년 만에 혼자 독학으로 머릿속으로만 끝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구상 멀티까지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최적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 능력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 구상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거를 하고자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바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보여요. 이런 것들을 구상 단계가, 그러니까 구상 형태, 그러니까 구상 투영하고 구상 멀티가 좀 많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거를 장시간, 그러니까는 뭐 1년, 2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하다 보면은 이 비전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말로는 뇌피셜이라고 그러죠. 이 뇌피셜이, 그러니까 이 뇌피셜의 정확성이 이 비전인 거예요. 너 그거 뇌피셜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정확성이 95% 이상 넘어가면은 이거를 비전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전 능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미래를 보는 길이가 더 길어져요. 어떤 사람은 열흘을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능력이나 이런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능력이 강해지면서 기간을 더 길게 볼 수가 있고 더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전 능력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비전 능력이 생기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상상과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형상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구상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구상 투영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구상 멀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장기간 오래됐을 때 그것에 의해서 비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 능력이 생기면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능력이 더 강해지면은 세부 예측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앞으로 아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아이에 대해서 제가 따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아이가 이런 변화가 보일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은 뭐냐면은 제가 말한 기본 조건을 지켰을 때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부모님 의지대로 이 부분은 안 하고 요 부분은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 이미 아이에 대해서 뇌 상태, 그거에 대해서 흐름 같은 게 지금 형상 구상화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말한 대로 해야지 아이가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50%만 지키고 50%는 만약에 못하면은 제가 말한 거에서 50%만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50%를 엄마가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위험한 교육을 시켰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상담할 때 앞으로 2년 후를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은 그냥 문화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지금 정치가 개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당이, 그러니까 지금 현 여당이 정치를 잡냐, 그러니까 권력을 잡냐, 야당이 권력을 잡냐에 따라서 이 교육 문화가 바뀌게 돼요. 원래 교육은 건들면 안 되는데 이 정치권에 따라서 교육 문화가 바뀌게 돼요. 지금만 봐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현 여당이 잡고 나서 이런 버스 운행 같은 데도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갑자기 뭐 만옷의 입학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조기 교육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 조기 교육이 갑자기 확 심해졌다가 또 진보 쪽이 잡으면은 또 누그러져요. 대체적으로 못하게 하니까, 진보 정권은. 그러다가 또 보수 정권이 또 다시 잡으면은 그동안 딱 멈춰있던 게, 다 준비했던 게 갑자기 확 올라와요. 그래서 조기 교육이 또 갑자기 확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 또 바뀌기 때문에 제가 다음 정권을 누가 잡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 10년을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기껏해야 현 정권 내에서 2년 후 어떻게 바뀔 것인가 밖에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상담을 할 때 제가 항상 2년 후밖에 얘기를 못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우뇌를 발달시키는 거와 상상과 창의력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상상과 창의력은 이 최종 비전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하기 위한 기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는 한글로 따지면은 가나다라 마바사부터 해가지고 한글 읽기,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 창의력과 상상력이.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읽기를 한 다음에 뭐 과학책을 읽을 수도 있고, 수학책은 읽는 게 아니지. 과학책을 읽을 수도 있고, 또 도덕책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에세이를 읽을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것들 여러 종류를 읽을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아이가 또 그에 해당하는 거에 발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상과 창의력이 돼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상상과 창의력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런 형상화가 되면서부터 이 분석 능력이 들어가고, 이때부터 여러 가지 한꺼번에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으면서 남들이 배우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생각을 하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상 단계가 되면은 이 형상화 단계에서 된 것보다도 몇 배에서 몇 수십 배 이상 빨리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전 능력이 된 다음부터는 사람 자체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벌써부터 미래를 보는 안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형상화랑 구상화가 되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이거를 뇌로 하는 것뿐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에 어떤 곳을 가더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금방 적응을 해요. 새로 하는 것도 1개월이면은 남들 5년, 6년 한 것만큼 적응을 하고 그만큼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하면서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통 회사를 가면은 처음 보는 회사인데 거기서 한 달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하신 지 한 2년 되셨나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곳을 가든 그런 적응력이나 분석력, 전체를 보는 안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아져요. 저는 그래도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춰야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게 이 뇌에 대해서 선택을 한 거고, 원래 또 아이들도 좋아했고, 또 지금 있는 이런 사교육으로 망가지는 아이들 이런 거가 너무 걱정이 돼서 시작을 한 거고, 제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부모에 의해서 또는 주변 보육자에 의해서 아이가 고통받았을 때 그 고통받은 느낌을 그대로 제가 받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애가 아파하는지, 진짜 얼마나 애린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지금 부모한테 잘못된 교육으로 아이가 아파하면은 막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막 가슴이 막 애리고 막 그래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일일이 다 상담할 수 없으니까는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에 한해서 또 저랑 상담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 아이들만큼은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악랄한 마음을 가졌으면은 지금 있는 이 정보 가지고 조기교육 권장을 했으면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월 1,000 이상 벌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영상만 찍어도 월 1,000 이상 벌어요. 연봉 1억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또 이런 후원이나 또 광고 들어오겠죠. 월 1,000이 뭐예요? 월 2,000, 3,000도 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수익금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돈이 나가요. 편집을 하기 위해 돈이 나가고 또 장비를 사기 위해 돈이 나가고 한 1년에 이 영상을 찍는데 나가는 돈만 한 약 300 정도 이상 나가요. 근데 들어오는 수입은 10만 원도 안 돼요. 뭐 가끔 상담하느라고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고맙다고 주는 돈 다 합쳐도 약 한 1년에 70도 안 돼요. 그런데도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그나마 제 강의를 듣는 이 어머니들의 아이만큼은 정상적으로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즘 아이들 조기교육으로 많이 문제가 생겨요. 많이 뇌질환이 걸려요. 최소한 뇌질환이 걸리지 않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게. 또 잘못되어 있는 이 조기교육 업체들의 이런 잘못된 찌라시들이 현재 어머니들이 많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3살 이전에 책육아.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다가 12개월 전후로 아이 책육아를 하다가 대체적으로 후천성 애들 자폐가 와요. 애들이 멀쩡한데 갑자기 자폐 증상 보인다? 그 집 100% 책육아 있던 집이에요. 그리고 책에 대해서 부모가 예민한 집이에요. 책육아에 대해서. 아이를 책육아하겠다고 하지 말아야 되는 아이들, 관심 없는 아이들을 억지로 시키게 되면 아이들이 책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문자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호명 반응이 떨어지면서 아이가 후천성 자폐 증상이 일어나요. 빠른 아이들은 3살 때 일어나고요. 느리는 아이들 최소한 5세 이상 넘어서 자폐 증상이 보이게 돼요. 이 책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돈이 벌리는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은 책육아를 일찍 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책 광고를 받아가지고 책 소개를 해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책육아를 권하는 유튜버들 보지 마세요. 절대 그 유튜버들은 책임을 안 져요. 유튜버들 믿지 마시고 책 장사들, 학습지들이 하는 이런 얘기들 절대 믿지 마세요. 내 아이는 내 아이대로 키우면 되고 옆집 엄마가 이래든 저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다 하라고 하세요. 결국은 단락은 초등학교 3학년 되면은 대체적으로 조기교육했던 데 싹 다 망가지고요. 조기교육을 이때 한다고 잘 된다는 연구 결과도 없어요. 현재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를 안 했을 때 또는 이거를 했을 때 뭐 잘 되거나 잘못됐다는 연구 결과 있냐 증거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안 했어요. 무슨 36개월 전에 책 읽히고 그거 옛날 다 미쳤다고 그러지. 근데 그거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시키면서 무슨 연구 결과를 내놓으래. 없어. 근데 오히려 망가진 애들은 많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슨 대학교를 가. 이제 시작한 지 그렇게 한 지가 지금 5년밖에 안 됐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거기서 하는 말 자체도 다 거짓말이고, 그렇게 해서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거 자체를 하면 안 되고 원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게 미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망가지는 아이들은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조기교육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은 너무 심해져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너무 많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뭐 조기교육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운의 발달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상상과 창의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이 형상화랑 구상화 단계가 넘어가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하지 않은 것도 머릿속으로 경험할 수 있으면서 더 많은 정보, 더 방대한 정보를 단시간 안에 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걸어 다니면서 내가 뭔가를 하면서 자면서도 머릿속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더 많은 생각으로 수많은 정보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면서 내 머리가 더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더 빠른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뇌를 발달시키는 이유예요. 한번 발달시키면요, 내가 미술 했다가 뭐 나중에 음악을 하든 뭐 딴 거를 하든 다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발달된 그 양만큼은 금방 따라잡고 거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상화랑 구상화 단계까지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오래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단계까지 올라가고 또 꾸준히 많은 시간, 오랜 시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칠판 강의로 더 자세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지금은 흘겨듣는 이 정도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요것을 끝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 또 밑에 남겨주시면요. 제가 또 참고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강의가 긴데, 그래도 그냥 듣는 정도로, 이렇게 흘려듣는 정도로 좀 들어주시면은 다 도움은 되실 거예요. 네.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연구는 한 10년 했지만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구상 형상화 단계가 된 거라, 실질적으로 치면은, 여러 연구 결과에, 연구 데이터, 방대한 양, 이런 거 비교하면은 거의 7, 80년 정도 한 연구 결과예요, 이것들이. 이것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는 말할 것도 많고, 알려드릴 것도 많아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시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